자, 지금 서장훈 씨가 고인이 되고 만 강지용 씨와의 뭔가 엮여있는 사태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엮여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서장훈, 강지용 빈소에서 유족을 내쫓았다. 2차 가해가 심각하다. 이런 기사가 올라오게 된 거죠. 서장훈 씨는 알다시피 이 강지용 씨가 등장했었던 이혼 숙녀 캠프의 메인 MC이기도 합니다. 제가 당초 앞선 영상에서 서장훈 씨가 이 강지용 씨의 사태에 당시 방송 출연 때 굉장히 격분했었다. 그런 상황들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강지용 씨가 알다시피 생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이 뒤늦게 한 번 더 강조가 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빗발쳤다라는 겁니다. 가정사가 재조명되었다. 이미 발인까지 끝난 상황임에도 여전히 강지용 씨에 대한 많은 분들의 애도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들과 팬들의 애도가 끊임없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알다시피 지난 2월 예능 이혼 숙녀 캠프를 통해 부부 갈등과 가정사를 공개했습니다. 축구선수였던 고인은 은퇴 후 불과 월 300만 원을 받으며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혔는데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 당시 아내와 부부 갈등으로 이혼 위기에 있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 부부의 돈 문제가 굉장히 갈등을 빚었는데 알다시피 선수 생활을 하며 모았던 5억 원 정도가 아버지에게 통장을 맡기며 관리를 해주겠다던 아버지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돈이 없어서 못 준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강지용 씨의 부모님은 50평대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와중에 강지용 씨의 친혁이 또 세상을 떠난 사연이 한번 밝혀졌었죠. 대부업체에 연락이 왔고 형의 장례식 이후 폭풍이 몰아쳤고 그때부터 집안이 꼬꾸라졌다. 그러니 고인은 방송에서 잠자다가 숨을 멈추는 게 소원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인이 프로 선수 시절 가장 큰 활약을 보였던 부천FC에서도 SNS를 통해 14년부터 16년까지 우리와 함께하며 16년에는 주장을 역임했고 헌신했던 강지용이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났다. 명복을 빈다. 추모한다.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장훈 씨가 여기에 함께 엮이고 있느냐.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 서장훈 씨가 강지용 씨의 빈소에서 유산 다툼이 있었고 유족을 내쫓았다. 와, 이거 진짜라면 난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걸 누구보다도 빨리 전달해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 전달해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사 내용을 보면 이혼 숙녀 캠프로 인연을 맺은 강지용의 빈소에 근조 화환을 보내며 고인을 추모한 서장훈 씨. 하지만 바로 이 가짜 뉴스가 퍼지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겁니다. 아마 저 가짜 영상 보신 분들 수십만 명이 넘으실 거예요. 저 영상 조회수가 엄청 났거든요. 특히 그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런 가짜 뉴스 시리즈 업자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다 보니 저런 시리즈 영상이 막 쏟아진 겁니다. 이게 썸네일 어그로가 아니에요. 그냥 없는 내용을 갖다가 썸네일에 적고 영상을 만듭니다. 영상 안에도 가짜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었냐. 강지용의 빈소에서 아들의 유산을 두고 강지용의 부모와 아내가 갈등을 빚었다라는 주장이 퍼진 겁니다. 이를 지켜보던 조문객 서장훈이 큰 소리를 내며 부모를 내쫓았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죠. OSEN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서장훈 씨는요, 근조 화환만 보내어 조용히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위로했을 뿐입니다. 오죽했으면 최근 아내 이다은 씨가 SNS를 통해 제발 저희 세 가족에 대해 억측 좀 하지 마라. SNS, 네이버, 네이트, 유튜브 좋지 않은 걸 허위사실 유포 좀 막아달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강지용 씨의 부모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결국
엄청난 갈등을 빚어왔었다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보니 결국 아들의 유산을 두고 이 부모가 또 갈등을 아내와 빚었고 이를 지켜보던 조문객이었던 서장훈 씨가 큰 소리를 내며 부모를 내쫓았다. 드라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 댓글 반응이 어떨까요? 당연히 가짜뉴스 처벌법을 만들어 달라. 어떻게 서장훈이 방송 출연 한 번 한 거 가지고 거길 찾아가냐. 문제는 이런 가짜뉴스가 알다시피 영상이 범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썸네일 어그로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아예 없는 내용을 영상 안에 집어넣어놓고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장훈 씨가 이 방송 당시 제가 앞선 영상들을 통해 설명드렸던 것처럼 서장훈 씨가 굉장히 격분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상 자체에 나와 있는 가짜뉴스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강지용 씨가 꼭 가서 그 돈을 받아와야 한다. 효도 노릇 할 만큼 다 했었다. 라는 이야기를 서장훈 씨가 당시에 쏟아내면서 아내가 지금 너무 힘들지 않냐. 충분히 효자로서 할 노릇을 다 했으니 이제는 부모님에게 가서 내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던가 그게 아니라면 그 돈을 잊어버리고 아내에게 헌신하며 앞으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걸어나가야 할 길이 더욱 길다. 이런 의미의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결국엔 어떻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강지용 씨 사태뿐만이 아닌 거예요.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최근 또 알다시피 이 대선이 다시 다가오면서 이 정치 가짜뉴스가 또 범람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한동훈 지지자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에 배우 서현진 씨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가 공개가 되면서 오늘도 함께하는 친구가 있어 행복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한동훈 후보를 이 여배우가 지지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소속사에서는 어떤 문의나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 사용을 허락하거나 제공한 적도 없다. 이 사진은 2016년도 서현진 씨가 촬영한 광고의 일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완전 이건 이미지에 타격이 가는 거죠. 뭐 그뿐입니까? 불륜설 이미지로 타격을 입은 서효림 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해당 글에는 서효림과 김상혁이 2018년도 바람 논란에 휘말렸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그 글이 가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강지용 씨의 부모님과의 사태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 이 강지용 씨와 남아있는 유족, 아내, 가족분들이 지금 서장훈 씨와 관련된 저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사태에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하지만 확실한 건 많은 분들이 이 강지용 씨의 부모님이 처벌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처벌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지용 씨의 부모님이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도 없어요. 뭐 밝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많은 대중들이 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지, 왜 강지용 씨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아들을 저렇게 보낼 수 있냐라는 비난이 쏟아지는지 많은 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만한 내용을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와중에 서장훈 씨가 참 알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것도 팩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착하게 살다가 안타깝게 떠났다 라고 되어져 있는 강지용 씨의 발인이 25일 날 애도 속에 영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강지용 선수에 대한 명복을 정말 많이 빌어주셨는데요. 문제는 그가 세상을 등지고 나서부터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사안이 워낙 좀 안타깝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 축구 부부가 화해한 줄 알았는데 불과 방송한 지 한 달 만에 강지용 씨가 세상을 등지게 되고 말았기 때문이죠. 특히 강지용 선수와 함께 방송에 출연했었던 아내와 처제, 이 유족들이 직접 입을 열어서 굉장히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당시에도 강지용 씨가
진짜 그런 선택 실수로 잘못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 사태에도 많은 누리꾼들은 실수였던 거냐 아니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거냐 의견이 분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할까요? 어찌됐건 한 사람이 결국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강지용 선수는 알다시피 방송에서도 자신의 친형마저 그런 선택을 했었다. 그리고 경제적 파탄이 몰려왔다라는 이야기를 힘겹게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때 이 유튜브의 댓글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 강지용 선수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 비판하셨던 분들 가슴이 뜨끔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강지용 선수가 왜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오지 못하고 또 경제적 파탄이 이를 때까지 왜 저렇게 무능하다시피 가만히 있는 거냐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강지용 선수만의 정말 심적 고통이 컸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전문가들은 이미 전조 증상이 많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 역시 안 좋은 선택을 했었고 강지용 선수도 친구를 불러서 이야기할 때 항상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더불어서 옆에 있던 아내분과의 사이도 이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방송에서 이 강지용 씨의 아내분은요, 너 갈 데 없지 않냐? 돈을 얼마나 벌겠냐? 라는 말을 자주 했다라며 왜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선수 시절 벌었었던 돈 5억 원을 아버지가 관리했고 나는 용돈만 받는 시기였다라고 안타까워했으며 아내분은 신혼집 마련부터 출산까지 모든 비용을 내가 감당했다. 남편은 끝내 돈을 못 받아왔다. 시어머니가 지금 사는 집 보증금으로 남편 빚을 갚으라고 말하는 일화까지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형 역시 친구와 사업을 한다며 자신이 보증을 섰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대부업체 연락이 빗발쳤으며 며칠 뒤에 형이 세상을 떠나고 집안이 무너졌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결국 착한 사람이었던 강지용 씨가 이 모든 것을 등지고 있었다라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가운데에 아내분이 자신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걸 좀 보면 어떤 상태인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보여져요. 한 분 한 분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직 아니어서 짧게나마 글을 올립니다. 많은 화환과 부의금 모두 다 기록하고 적어두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제대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릴게요.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희 세 가족에 대해 억측, 자제 부탁드려요. 저희 부부는 우리 아기를 정말 아끼고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소중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아기가 커서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각종 SNS에 네이버, 네이트, 유튜브 등 안 좋은 글, 허위사실 올리지 말아주세요. 지금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눈물 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찢어질 듯 아파요. 한때 미워하고 원망하고 헤어지고 싶었던 게 진심이 아니었나 봅니다. 나는 내 남편을, 우리 아기 아빠를, 우리 지용이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100억을 줘도 지용이랑 바꾸기 싫고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내어드릴 테니 할 수만 있다면 내 지용이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글이 정말 많은 누리꾼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이 아내분도 당시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사람이 돈이 없고 돈에 쪼달리게 되면 정말 자신의 본 성격과는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돈의 무서움이거든요. 하지만 정작 아내분은 돈을 떠나서 남편분을 사랑했다라는 걸 결국 떠나보내고 나서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내분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왜 그렇게 남편을 쥐잡듯이 잡았냐? 그놈의 돈이 뭐길래 이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왜 그렇게 빈정거렸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마 직접 겪어보지 않으셨다면 아내분의 고충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내분도 지금 가짜뉴스 때문에 떠나보낸 남편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라며 절규를 쏟아내고 있는 거죠. 처제분은 뭐라고 했을까요? 처제분의 이야기 역시 마음을 울립니다. 언니의 동생이자 고인의 처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고 지켜주신 덕분에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기에 저도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이별을 인정하고 슬픔을 이겨낼 힘을 내야 하지만 형부의 마지막 연락처 검색이 처제였다라는 걸 알고 또 무너지는 마음이에요. 제가 더 나섰다면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러다가도 내가 막을 수 있는 고통이었을까? 정말 붙잡을 수 있었을까? 그조차 확신이 없어서 울고 미안해하는 것 말곤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너무 싫어요 라고 합니다. 깜짝 놀랄 얘기죠. 강지용 씨의 마지막 전화기 연락처 검색창의 단어가 처제였었다라는 겁니다. 처제에게 뭔가 마지막 순간에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걸까요? 그것이 처제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날 때 자주 연락할 걸, 인스타에서 웃긴 거 볼 때마다 형부에게 지겹게 보낼 걸, 언니가 매번 형부 자랑할 때마다 나만 알지 말고 형부한테 다 말해줄 걸, 우리 형부가 팟빵 좋아하는데 100개 해줄 걸, 사실 나는 형부처럼 다정한 사람 만나본 적 없다고 칭찬도 많이 할 걸. 저도 이렇게 후회가 되고 죄책감이 큰데 언니의 마음은 어떨지 감히 헤아리기도 엄두가 안 날 아픔이기에 이렇게 나서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적습니다. 우리 형부 아무 아픔 없이 좋은 곳으로 편히 갈 수 있게 언니와 조카에 대한 비난과 말도 안 되는 억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제발 멈춰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말도 너무 야속하게 느껴지는 고통이지만 저라도 꼭 정신 차려서 언니랑 조카 제가 잘 지킬게요. 처제가 장화 한번 사줬다고 민망할 만큼 자랑하고 다니고 처제 말이 다 맞다고 의지하며 우리 가족 만날 때마다 늘 따뜻하고 재밌어서 좋았던 고수돈 못 치는 우리 형부. 내 미래의 남편이랑도 사이좋게 지낼 거란 약속 못 지켜서 조금 밉지만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 5분만 잔소리하다가 영원히 형부 편으로 할게. 사실 나는 늘 그랬어. 이 유족들의 글들이 대중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하지만 결국 이혼 숙녀 캠프는요, 비극전의 신호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강지용 선수는 끝내 갈등을 풀지 못하고 영면에 들었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처럼 왜 강지용 씨가 이런 선택을 했느냐.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로 돈 때문입니다. 생전 가족과 돈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다. 결국 돈이 원수다. 맞습니다. 결국 돈이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강지용 선수가 평생 벌어왔었던 5억 원 누가 가져갔습니까? 바로 그의 부모님이 가져갔죠. 결국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이혼 숙녀 캠프 강지용 선수의 부모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처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금 인터넷상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비판이 엄청난 상태예요. 일각에선 이러한 말이 있었죠. 강지용 선수의 돈 5억 원을 받아서 부모는 50평대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한다라고 하던데 아들이 저렇게 됐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 없냐.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 글도 보면 강지용 선수가 결국 세상을 등졌는데 뼈 빠지게 축구에서 번 돈을 강지용 부모가 죄다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았는데 강지용 선수의 친형도 이런 선택을 하고 말았다. 강지용의 부모는 그렇다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댓글 반응을 보면요. 어려울 거다. 친족 상도례인가 뭐 그런 걸로 해서 부모는 절도로 안 잡아가는 걸로 알고 있다. 안 된다. 반대 경우가 수백 배는 될 거다. 자식이 힘들어서 상황이 안 좋은데 굳이 그 큰 평수대 아파트에서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자, 그러니 실제로 알아보면 어떻습니까?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습니다. 팔촌 내의 혈족이나 사촌 내의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 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 형사처벌로 인해서 불법이 돼서
경찰 측에서 나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 그러니까 가족 간에 소송을 하지 않는 한 그냥 그 형을 면제한다란 얘기입니다. 처벌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라는 취지에서 1953년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이 된 형태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고소를 해야지만 국가가, 법이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 사례가 있죠. 아버지, 내가 횡령범, 박수홍을 울린 그 법, 71년 만에 사라진다. 친족상 도래가 2024년도에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바뀐 시대상을 반영한 건데요.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친족상 도래 때문에 강지용 선수의 부모를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71년 만에 결국 그 법이 사라진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대가족하에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소비하던 과거와 달리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니 개인화되어 있는 현재 세태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친족상 도래에 대한 결정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효력이 상실이 되면서 결국 이 친족상 도래가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친족상 도래, 결국 이걸로 인해 불송치 결정이 난 경우가 올해에도 2월 달에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족상 도래가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라는 고대 로마법에서 유래한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1인 가구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사례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이런 친족상 도래, 박수홍 씨 아버지 같은 경우 이 큰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횡령범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친족상 도래를 악용하여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친고죄로 정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불합치 71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이상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국 강지용 선수의 부모를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돈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그 부모를 처벌해야 한다. 나라가 나서야 한다라는 의견들과 친족상 도래가 어떻게 적용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부모인데 이미 세상을 떠난 마당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의견들로 양분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